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6개월 동안 214%, 1개월 동안 53%, 그리고 5일 동안 마이너스 16.49%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먼저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을 화합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 사업장 중 하나인 커차리 올랄로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1년에 4만 톤의 리튬을 캐낼 수 있는 사업장으로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네랄 엑살이라는 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리튬 아메리카스 그리고 중국 회사인 겐팽 리튬이라는 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2017년 3월달에 경제성 검토를 끝냈고요. 처음에는 25,000톤의 배터리 그레이드 리튬 카보네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산량을 1년에 4만 톤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리튬 카보네이트를 40년 동안 캐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1톤의 리튬 카보네이트를 캐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3,579달러인데 반해 1톤의 리튬 카보네이트의 가격은 12,000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얻어지는 평균 에비타는 308밀리언 달러로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에 4만 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리튬을 캐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장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리튬 아메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커차리 올랄로즈의 경우는 19.9 메트릭 톤의 리튬 브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고요. 리튬 브라인이 바로 이렇게 생긴 리튬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리튬 소금물을 프리트리트먼트 그리고 이온 익스체인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리튬을 채집하고요. 채집된 리튬을 다시 폴리싱과 전기분해 그리고 다양한 화학적 분리법을 이용해서 리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차리 올랄로즈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요. 2021년 말쯤에 완공이 돼서 2022년쯤에 생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Thacker Pa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cker Pass는 최근 1월 15일 US 국토부로부터 Thacker Pass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외국에 있는 사업장이 아닌 미국 본토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리튬 아메리카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레일, 하이웨이, 그리고 파워와 같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으며 6 밀리언 톤스로 커차리 올랄로즈보다는 적지만 양으로는 두세 번째로 많은 사업장입니다. 장소는 네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어 채굴하기 친화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튬을 채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톤당 4,088달러로 1톤당 12,000달러를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 중에서도 주시해야 할 점은 이 Thacker Pass라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미국 리튬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어드밴스된 프로젝트이며 2022년부터 리튬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튬 아메리카스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레비뉴를 보시면은 2018년부터 매출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커차리 올랄로스 그리고 Thacker Pass가 완공이 되지 않았고요. 두 개의 사업장 모두 2022년쯤에 리튬을 생산해서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업비용인 Operating Expenses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Operating Expenses의 경우는 R&D와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SG&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D의 경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D의 경우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3.29밀리언 달러이고요. 인건비인 1.4밀리언 달러보다 높지만 이렇게 R&D가 천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매출이 없고 들어가는 영업비용만 있기에 순수익은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바라봐야 할 점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그럴 만한 재무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어주냐 안 되어주냐를 파악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밸런스시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앤 이퀴블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C의 경우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약 71.9밀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시버블을 보시면은 1.6밀리언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겠고요. 롱텀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121.6밀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이걸 다 합쳤을 때 약 19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거래처를 대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Account Payable로 3.6밀리언 달러가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1.5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Long-Term Debt라 해가지고 5년, 10년, 15년과 같이 장기적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125.1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전부 다 합친다면 130.2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이 회사가 1년 안에 모든 부채를 현금으로 갚는다고 해도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스는 괜찮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장 공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스케이프와 리튬 아메리카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도는 Thacker Pass의 사업장 지도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리튬 메탈 프로덕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리튬 메탈 프로덕션 패실리티가 있다는 것 또한 보실 수 있죠. 이러한 공장에서 리튬 메탈이 생산되는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 1일 때는 800톤 per year이고요. 페이스 2일 때는 1600톤 per year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튬 메탈을 어떤 회사가 사용할까요?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리튬 아메리카스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에서 네바다에 위치한 Thacker Pass 광산에 대한 제안서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부에 이러한 문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Battery Production Facility 그리고 Battery Production Complex. 그렇다면 리튬 아메리카스는 그냥 리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왜 배터리 컴플렉스까지 지으려고 할까요? 여기 문구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리튬의 양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급선무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배터리 프로덕션 컴플렉스라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리튬 아메리카스의 광산을 보시면 테슬라로부터 3시간 3분 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리튬 아메리카와 테슬라 또는 폭스바겐과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아르헨티나라는 먼 지역에서 리튬을 공급받는 것보다 미국이라는 국내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파트너십에 대한 소식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 액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바겐은 86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유로에서 달러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BMW의 경우는 2025년까지 32조, 포드의 경우는 2022년까지 11.5조, CATL의 경우는 5.1조를 배터리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한다고 했고요. GM의 경우는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토요타는 인도네시아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2조를, 포르쉐의 경우는 678밀리언 달러를, 그리고 벤틀리는 2025년쯤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들어갈 것이며 2030년쯤에는 풀 일렉트릭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투자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리튬을 필요로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지금 커차리 올랄로스 그리고 Thacker Pass의 사업장을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업에게 중요한 점은 밸런시트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이 기업은 갖고 있는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장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hacker Pass 쪽에서 리튬 메탈을 생산함으로써 미래의 퀀텀스케이프와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알아보았고요. 배터리 패실리티를 짓고 있으며 테슬라와 3시간 3분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점쳐보았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리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 것이라고 판단해 저는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해 불리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H의 RSI는 52.80으로 과매수 구간이 아니며 지금 21선에 살짝 걸쳐져 있기에 21선 저항선인 이 부분을 제대로 방어만 해준다면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